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소주제의 2단원인 통일 한국을 어떤 모습으로 가꾸어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덕이 교과서 126쪽부터 보면 되고요. 그리고 프린트는 2번부터 보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공부했냐면 1단원으로서 통일은 왜 해야 하는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혹시 통일을 해야 하는 그 이유 중에 기억나는 내용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그 경제적인 이유가 조금 더 이유를 들 때 조금 더 공감이 더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자, 북한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두 번째는 분단 비용을 통일 비용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공부했었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 중에 세 번째는 인구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러시아 송유관이 들어오면서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우리나라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제적 이유 말고도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인도주의적 이유, 여기서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었죠? 세 번째 이유로 민족의 동질성 회복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평화 회복,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 또 뭐가 있었죠? 평화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우리 문화예술, 고구려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가나 아니면 관광 이런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은 준비되어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을 공부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통일 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공부하기 이전에 우리 선배가 있죠.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선배가 될 수 있는 국가가 있는데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9년에 분단이 되었고, 그리고 90년도에 서독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던 서독이 동독을 공산주의 국가였던 동독을 편입하는 흡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 통일된 독일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그 배울 점이 무엇이냐면 독일은 통일 이전부터 서독 정부가 계속 지속적으로 동독 포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계속 교류와 협력을 하려고 노력했고, 동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주려고 정부 차원에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동서독 간에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했었고, 통일에 대해서 우호적인 국제 환경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주변 국가들에게 영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 강대국들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통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이 되어도 너희를 위협하지 않겠다, 주변국들을 위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서 그냥 인정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90년도에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는 흡수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후에 독일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아주 강대국이 되었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정치적 자유를 확대해서 동서독 지역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아직도 현재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일된 독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배워야 할 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독일은 통일되기 이전부터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했었고, 뭐 예를 들면 주민들끼리 뭐 편지를 주고받는다거나 그런 식의 뭐 경제적 그런 식의 그런 교류도 있었지만, 사회적 교류도 있었지만, 뭐 경제적 교류도 있었고, 또 다른 어떤 문화적 교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교류, 사회적 교류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점진적으로 그런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상태였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지만 통일 이후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동독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서독 주민들에 비해서 잘 못 사니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서독 주민은 세금 납부가 부담이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독인들은 동독인을 비하해서 게으른 동쪽 것, 오시 이렇게 말을 했었고, 동독인은 서독인을 비하해서 거만한 서쪽 것이라고 그런 단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편견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비정상회담에서 그 독일에 살고 있는 다니엘이 뭐 얘기한 게 있었는데요. 통일된 독일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다. 내부적인 어떤 사회 갈등이 되게 심했었다 라고 얘기했었던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조금 더 천천히 점진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겠죠. 어쨌든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갈등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상되니까 이 갈등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는 게 독일 통일이 주는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통일 이전부터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도 서로 다른 체제의 통합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까 우리 주제가 통일 한국을 어떤 모습으로 가꾸어야 할까였는데, 자, 그러면 만약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처음에 이제 분단이 될 때 어떻게 분단이 되었냐면 해방이 되고 광복이 되고, 북한에는 소련군이 주둔하게 되었고, 그리고 남한에는 누가 주둔하게 되었죠? 네,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뭔가 마음에 그런 어떤 그 멀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좀 분단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만약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자주적으로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통일한국의 모습은 자주적인 민족 국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한국은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측면에서 또는 경제적 측면에서, 문화적 측면에서도 우리 민족의 일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당연하게 자유로운 민주 국가여야 한다는 것이죠. 통일한국은 분단된 상태에서 겪었던 자유의 제한이 사라지고,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유로운 민주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의 인간 존엄성과 인권이 지켜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만약 이런 체제가 잘 정착이 된다면 아까 우리가 독일 통일으로부터 알 수 있었던 그런 우려됐던 사회 갈등 이 생겼을 때 이거를 아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걸쳐서 해결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정의로운 복지 국가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일한국은 남북한 주민들 간의 경제적 격차 때문에 당연히 불평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남한은 이렇게 잘 사는데 북한은 이렇게 못 사니까 당장 통일이 된다면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는 그게 뭐 통일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격차를 줄여주기 위한 어떤 복지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통일한국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이고 만약 통일이 된다면 통일 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세 가지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주적인 민족 국가여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자유로운 민주 국가여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복지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통일 한국의 모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구체적으로 통일국가를 형성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